저희가 해외 수주 지원 확대를 위한 카인드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강훈 죄송합니다.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공사 사장을 모시고 한 40분 정도 강연을 듣고요. 55분까지는 질의응답, 그다음 이현수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강훈 사장님께서는 2005년에 한국도로공사 초대 해외사업 팀장을 맡으셨고요. 2012년에 해외사업처장, 2018년 건설본부장을 거치셔서 2019년 부사장 겸 혁신성장 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대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이강훈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희 그 공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카인드의 역량을 키워가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지지난주죠. 3월 18일 날 터키 차나칼레 우리나라의 SK 에코플랜트 DLENC가 참여해서 준공한 준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지금 계시는 강호인 전 장관님께서 앉아 계신데 2017년도에 차나칼레 착공 행사에 장관님께서 다녀오셨고, 요번에 이제 준공 행사에는 김부겸 총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것은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가서 뭐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이게 그 의미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가 간의 교류,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위 뭐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초장대 교량에 대한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기까지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지금까지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마어마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순서는 카인드에 대한 현황과 지금까지의 성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혁신해 나갈 방향,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카인드가 설립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 자체가 2010년경에 한 700억 불을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1년, 12년 이때 보면 거의 600억 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다가 2015년부터 이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300억 불 전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건설 산업이 단순 도급형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잃어가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다들 인식하게 되시고, 결국은 이 단순 도급형이 아니라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이 카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카인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근거는 해외 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있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위치는 여의도 IFC에 있고 현 정원은 97명입니다.
최근 들어와 좀 늘었는데 LH의 어떤 그 혁신안과 관련해서 LH가 하고 있던 해외의 그 스마트 시티 컨설팅 부분은 카인드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12명 정원을 받아서 좀 늘었습니다. 법정 자본금은 5천억 정도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납입된 것은 3,936억 원. 그중에 이제 정부가 GIF나 PIS 펀드로 내는 게 한 2,050억 되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밑에 보시면 주주사들이 있는데 그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9개 주주사인데 수출입은행과 건설공제조합 두 군데가 합쳐서 580억을 현금으로 출자했고 나머지 공기업들은 1,306억 원을 GIF에 투자한 펀드를 현물로 저희 카인드에 출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펀드에 들어가는 정부가 출자한 2,050억, 그다음에 1,306억을 제외하고 실제 카인드만의 뭐 인건비라든지 IFC의 빌딩 임차료라든지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580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현재 조직은 그 3개 본부에 여기는 8개실이지만 옆에 보이지 않는 감사님 밑에 이제 윤리경영실이 있어서 9개실, 현원은 74명 정도입니다. 74명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인원은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LH라든지 뭐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부 투자기관에서 파견 와 있는 직원이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은 한 80여 분 넘게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전략기획본부, 사업개발본부, 투자관리본부 이렇게 3개 본부로 되어 있고 이제 본부마다 이제 그 전략기획본부는 기획실, 경영지원실 뭐 이건 일상적인 사실 공기업이 됨으로써 해야 하는 일의 이제 대부분을 전담하게 되는 게 이제 전략기획본부인데 처음에 카인드가 만들어질 때는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이 되어 보니까 이 경상 업무 자체가 많아져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뽑을 때는 다 이제 나는 가면 이제 투자 사업 하나보다 나는 가면 뭐 사업 개발하는 업무를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실제 배치를 이제 전략기획본부에 가니까 뭐 인사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혼란이 와서 지금까지 카인드의 새로 뽑은 직원들의 많은 인원이 1년 또는 2년 안에 많이 관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개발본부가 이제 실제적으로 카인드가 이제 그 디벨로퍼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인프라 부분, 플랜트 부분, 융복합 부분 이렇게 3개 부분이 있고요. 투자관리본부에는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징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실, 금융펀드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정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이따 소개드리겠습니다만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정책사업실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인드의 역할은 보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 이제 카인드가 관여하는 코디벨롭.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GIF라든지 PIS, GIF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인프라 펀드, PIS는 플랜트 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 시티 관련된 펀드입니다. 그런 정책 펀드 저희들이 관리 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조사, KCT 네트워크, EIPP, 해외 인프라 협력 센터 운영 등 정부의 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투자 사업의 구조도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카인드와 사업주 간의 사업 자문, 금융 자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한국 사업주와 같이 그 지분 투자를 하는 지분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대주단에 저희들이 카인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채무증권 투자. 카인드가 펀드,
그 PIS나 지금 GIF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수익증권 투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그 투자 유형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투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건 자체가 공사 자본금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한 건의 지분의 30% 이내로 하고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 카인드는 그 1순위자가 아니고 2순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심이라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1순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PIS 펀드는 2019년도에 이제 대경장 그러니까 대외 경제 장관님들 그 회의에서 이 해외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어떤 그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카인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그 모펀드에 6천억 원을 이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카인드는 1종, 2종 합쳐서 한 1,833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출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모펀드에서 여러 개의 자펀드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랜트, 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제한형 펀드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서 원래 당초에는 1조 5천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까지 이제 1조 4천억 정도가 되어 있고 1조 1천억까지 되어 있고 4천억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제 저희들이 공고도 내고 그랬는데 시장의 반응이 이게 좋지 못해서 현재 1조 1천억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2차 PIS를 또다시 1조 5천억을 하는 거를 정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투자 상황이라든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지금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플랜트 쪽에 한 2,100억 원, 그다음에 인프라 쪽에 한 4,500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2,400원, 제한한 편대 한 2천억 그래갖고 1조 1천억 정도가 이제 그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프라 펀드는 PIS 펀드보다 한 10년 먼저 2010년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총 7개 펀드가 돼 있는데 1, 2, 3호 펀드는 투자가 벌써 이제 조기에 다 완료가 되었고 4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4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벤처 펀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호, 6호는 이제 신남방, 신북방. 그다음 마지막 7호 펀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4, 5, 5 펀드 자체가 아직 투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펀드 관리자로서 어떤 그 눈높이도 낮추고 지역도 신남방, 신북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다른 지역으로도 좀 확대하고 아직 그러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정부가 한 2,050억 정도 이제 펀드에 지금 출자를 하고 계시고 원래 금년도도 한 650억 정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런 어떤 실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 150억이 깎여서 금년은 한 650억이 아니고 한 5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신남방, 신북방 쪽에 이제 그 펀드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인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저희들이 정책 사업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당성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정부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KCN은 이게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그 각국 정부의 요청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방법이고 EIPP는 그 기재부의 그 정책 사업인데 옛날 그 나리 쉐어링 프로그램보다는 좀 연도수를 늘리고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수도 이전과 관련된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는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해외건설협회가 가지고 있는 중에 일부 4개를 저희들한테 이제 옮겨 주었고 해건협도 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타당성 조사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FS 지원 사업은 해외 건설 사업자 해외 정부에서 요청하시는 예비 타당성, 본 타당성. 그래서 사업별로 보통 10억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초기에는 5억대, 요즘 한 8억 원 정도 전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 사업주에서 그 지원 신청을 하면 카인드에서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돌려줘서 이 사업 자체가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FS한 사업은 총 16건입니다. 상반기에 6건, 하반기에 4건, 비공모 사업 6건을 했습니다. 비공모 사업은 대부분 이제 정부 간의 협력 사항, 그 다음에 MDB가 참여하는 사업, 카인드가 참여하는 사업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KCN인데요. 이제 그 해외 정부에서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수요랄까요, 욕구나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4개국에서 60여 건 정도가 우리나라에 이런 그 스마트 시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왔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4건, 뭐 5건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EIPP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겠지만 자카르타에서 그 보르네오 섬으로 신도시를 이전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의 이제 신수도법이 이제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는구나라는 것은 이제 인식하는 정도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2차 년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필요하면 내년도까지 이어서 그 3차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글라데시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신수도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위성 도시에 대한 그 수요들을 계속 발굴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인프라 협력 센터는 4개소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케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5월에 이제 개소할 예정인데 원래 우즈벡에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우즈벡의 여건이 저희들이 투자하고 이런 게 그렇게 뭐 만만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방글라데시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카인드하고 방글라데시 투자청 간에 그 조인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그 우리 기업들한테 우선 사업권을 주어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래서 이미 이제 사업은 거기 가서 현지에서 일은 시작했고 정식적인 개소는 5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카인드에 대한 이제 소개를 말씀드렸고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6월에 그 설립된 이후에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건에 10개국의 15건에 누계 금액을 보면 2억 9,400만 불, 우리나라 돈 한 3,500억 원 정도를 카인드가 투자하겠다고 승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공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뒤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작년 9월 말에 와서 이제 승인이 되기 시작한 것은 파키스탄 로스파크 이후가 작년 그 필리핀 세부의 서민주택은 금년 초에 그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 일기 카인드 경영진들께서 많이 준비를 해놓으셔서 작년 말에 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입니다. 한 60여 킬로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SK 건설이 가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 운영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펀드로 해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PDHPP 플랜트 사업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투자를 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한 1조 2천억 정도를 그 수주해오는 그런 성과를 낸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5% 정도 되고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마침 뭐 여담입니다만 거기가 이제 요즘 전쟁이 가까운 데 있어서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좀 일들이 조금 더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로스파카 수력 발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거의 10억 불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한수원이 이제 대주주이고 카인드는 2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국내 3부 토건 롯데건설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현재 그 파키스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미국 시카고 호텔을 저희들이 그 롯데 호텔과 같이 샀습니다. 그 13층짜리 그 부티크 호텔인데 저희들이 이제 브라운필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서 저희들이 이제 그 1년간 그 리뉴얼 작업을 좀 해서 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하는데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이게 카인드가 해야 할 일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란과 거쳐서 마침 이제 호텔 롯데가 그 면세점 사업권이 있고 면세점 사업권 자체가 이제 해외 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이제 해외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저희들이 이건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지주회사를 세워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지금 여기 L7 브랜드를 이제 롯데 호텔이 이제 붙이게 됩니다. 국내에도 L7 호텔들이 있는데 L7 호텔들을 여기 말고도 이제 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산호세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한 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브라운필드나 이런 쪽도 보면 이제 호텔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의미가 있는 브라운필드 쪽의 첫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L7 브랜드로 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재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레에 저희들이 태양광 프로젝트를 여러 건 하고 있는데 칠레에서 이제 9메가와트급 이하가 되면 정부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이제 그 전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좋은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PMGD라고 해서 7개 그 태양광을 묶어서 그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발굴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그 신규 사업으로 지분 투자도 했고 또 일부는 이제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브라운필드로 지분도 인수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와서 하고 있고요. 그 스프라 펀드가 이제 대주단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까리안 이제 광역 상수도 관로인데 이제 까리안 댐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카르타까지 오는 이제 관로 한 20-30km를 저희들이 건설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그 EPC 계약자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제 그 저희들이 파라과이 아순시온 그 아순시온 수도에 경전철을 그 건설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프로포절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작년 그 9월에 그쪽에 그 교통통신부 장관께서 우리나라를 건너오셔서 우리나라 노영욱 장관님하고
그 정부 간에 MOU도 체결하고, 우리는 그 전에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철도를 운영하는 빼빠사라고 거기하고도 카인드하고도 MOU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금년 오늘 내일 아마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한, 거기는 이제 그 PPP 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요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만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지금 상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건이 빠르면 상원 의원이 한 4월 한 7일경, 그게 되고 하원은 이제 4월 말경 이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양호 계약을 이제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 그 고속철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 5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전철마저도 한 번도 수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카인드가 그 우리 국내 기업들과 함께 그런 어떤 철도 부분의 해외 수출에 이제 트랙 레코드를 갖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카인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앞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은 국내 기업들이 발굴해 있거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과 함께 가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거는 카인드가 직접 참여해서 처음서부터 디벨로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로템, LS 일렉트로닉, 계룡건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지 관리를 한 인천교통공사 등 국내 여러 기업들이 팀 코리아를 이루어서 지금 임하고 있고,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다음 달 말경에는 이제 국토부 차관님이나 이렇게 모시고 가서 거기에 가서 뭔가 이렇게 그 의미 있는 그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GIF는 7개 펀드에서 총 3,100억 원 정도 투자 실적이 있었고, PIS도 1조 1,000억 원 중에서 한 2,900억 정도, 합쳐서 한 6,000억 원 정도 현재까지 투자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에는 이제 G2G 베이스의 그 조인트 플랫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한국을 오가면서 그 새로운 사업들을 이 플랫폼 위에 올려놓으면 한국의 기업들이 우선 사업권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매그나, 다카마이멘싱, 뭐 순환철도, 푸바찰, 금년 3월에는 그 여의도에서 이제 열렸는데 푸바찰 신도시 배전솔로 이렇게 해서 총 109억 불 정도의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도 이걸 통해 가지고 G2G 베이스로 해야지만 카인드의 역할도 있고 또 국내 기업들에게 그 적정한 어떤 그 사업권 또 수익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G2G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여러 나라의 이런 어떤 컨셉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 파이프라인에 그래서 이제 딜 소싱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한 170여 건 정도를 검토해 왔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에 올라와 있는 게 한 7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늘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입찰에서 떨어지면 빼고 이제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올려놓고 그래서 70여 건 정도를 늘 관리하고 있는데 그 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EPC 컨트랙터하고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은 지금 현재 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 딜 파이프라인에 올라온 것들이 이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전 검토위원회, 사업 선정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이사회라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라든지 KCN이라든지 EIPP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 이 끝에까지 통과한 것들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간 사실은 해외 사업 발굴의 공백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에서 해오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고 있는데 앞으로 2년, 3년
이 공백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제 그 FS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아오면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인드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카인드는 이제 신생 조직입니다. 생긴 지 이제 5년 차 되는 신생 조직이지만 실제적으로 잘 나갔던 그런 큰 기업들이 사실 주변에서 하나 둘씩 없어져 가고 있고, 이게 물론 기업이니까 이제 그 생태가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사실은 그 큰 회사가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결국은 그 실제적으로 이 변화에 쫓아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카인드의 혁신 전략이나 이런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해가고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집중해서 그 유효 기간이 끝난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 다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실 내가 뭘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어제로 제가 이제 카인드의 2기 사장으로 온 지 이제 딱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새로운 가치 체계, 그러니까 내가 뭘 얼만큼 해야 될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느냐, 손에 잡히느냐라는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 저희들이 와보니까 이제 FS나 뭐 EIPP 이런 것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자기 본업하고 정부 정책 사업하고 막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에 뺏기는 그런 일들도 많고,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진 않는데 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회수되는 기간 자체가 뭐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20년, 30년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국회에서 이런 데는 벌써 카인드 왜 성과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 요건을 어떻게 개선해 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수 기간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브라운필드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카인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카인드의 구성원들이 공공기관에 계시다가 여의도에 카인드 사무실이 있다더라. 나 지방에서 근무하기 싫은데 카인드 가야겠다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업에 계시다가 카인드로 가야겠다라고 오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신입 직원으로 오신 분, 그러다 보니까 이 크게 세 부류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문화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들이 서로 다르고 이해하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이 다양함과 이런 부분을 끌어안고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정한 부분이 이 네 가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카인드 사장으로 3년간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이다. 사실 일함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일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가치 체계를 좀 만들면서 제가 24년까지 근무하는데 25년, 26년 의미는 사실 저한테는 없어서 24년까지 나 2조 원까지 투자 승인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가 돼 있냐 그러면 지금까지 약 9,500억 정도가 그 GI 펀드, PI 펀드 우리가 자체 투자한 거 다 합치면 아까 펀드 2개가 6천억, 그다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한 3,500에서 9,500억인데 제가 남아 있는 2년 9개월 동안 그 투자 승인 목표액을 2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G2G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그래서 터키 투자청하고 이번에 가서도 터키의 AYGM이라는 투자청하고도 협정을 맺어서 같이 하거나 3국으로 같이 가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사업권 확보 건수를 계량화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 협력센터들이 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모아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찾아가면 뭐 안내도 해드리고 좋은 일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뭐 사업한 건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몇 건 하자. 니들도 몇 건씩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개발 이제 지원도 저희들이 강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신규 사업만 했는데 브라운필드 관련해서 DD 하는 것도 이 돈으로 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과이 그 아순시온 경전철처럼 사업이 어느 정도 완수가 돼서 제안서를 쓴 비용도 이걸로 좀 하자. 그 대신 사업이 성공하면 그 제안서 쓴 비용은 다시 돌려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의 어떤 그 기능 자체를 좀 넓혀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나 교통 관련된 전통 인프라에 대한 그 숫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같은 그런 어떤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래서 그 인프라 공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사업 많이 좀 진척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드리고 그 협력하는 찾아가는 그 사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좀 앉아서 강호인 장관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정 자본금은 5천억인데 이제 금년 되면 납입된 것은 약 4,436억 원, 거의 4,500억. 그 룸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사채를 한 1,500억 원 발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현금이 금년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적어도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 근거에는 자본금의 5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시장은 사실 1.5배 이상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새롭게 바뀌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충분히 작업을 해서 그 저희 그 임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책 펀드가 이제 GIPI 펀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펀드가 두 개나 돼 있어서 이 펀드를 좀 하나로 합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GIF가 이제 그 효용이 다한 거 이런 것들은 빨리 접고 그것을 PIS로 이제 합쳐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끝난 부분은 우리가 현금화해서 우리 카인디의 사업투자 자금으로 쓰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PIS 관련된 GIP 관련된 이 눈높이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이제 주 이제 운영사가 이제 KDB하고 이제 삼성인데 그런데 보고 좀 얘기를 해서 눈높이도 낮추고 좀 범위도 좀 넓히고 가급적이면 카인드가 직접 투자하는데 같이 하자. 지금 보면 그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건수 2건, 5건 적었는데 펀드하고 카인드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눈높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그래서 그쪽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정책 투자를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쓰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필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한 4천억까지는 그 브라운필드에도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과 배려 이제 부분인데 이게 아까 이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이제 카인드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성 그 생긴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이지만 진짜 우리는 스타트업과 같아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후츠파 정신처럼 담대하고 뻔뻔한 그런 정신으로 하면 좋겠다. 국내 여타 공기업처럼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국내 기업들한테
이렇게 발주하는 거하고는 저희들이 성격이 워낙 달라서 우리는 국내 민간 기업보다 오히려 더 스타트업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늘 달라져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를 당하는 그런 이제 이게 노르웨이에 있는 이제 피오르드인데 이 피오르드가 사실은 그 빙하가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흐르면서 침식이 돼서 저 U자형 그 협곡이 만들어졌는데 그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보고 끝까지 해보자, 해봐야 한다, 악착같이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감과 배려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이 카인드만의 고유한 DNA, 고유한 문화를 지금 만들어야 제가 도로공사 32년 근무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로공사 그러면 아 군대 문화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들어놔야 이 카인드는 아 이스라엘의 무슨 기업 같은 그런 기업 뭐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 갑질 문화 배제, 그다음에 이제 동료 평가, 상사 평가, CEO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카인드만의 공감과 배려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희들 미래 모습인데요. 이건 이제 그 저희들 이제 위에가 미션입니다. We create new world, share our value. 그래서 뭐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어디 가나 뭐 미션이랑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저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여의도의 작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펼쳐놓은 사업만 해도 저렇게 많고 앞으로 더 많이 할 거고 투자 승인한 금액도 제가 있을 때까지 2억 원을 채우고 더 많이 채워 나간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서 카인드가 디벨로퍼로서 투자자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날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진짜 처음 시작하듯이 도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메일을 매일 아침 받았습니다. 그분이 꿈 넘어 꿈을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왜 그 꿈을 이루고 나서는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카인드가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카인드는 세계로 미래로 나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뿌려놓은 투자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다음 세대한테는 그 혜택이 돌아가는 지금 뭐 연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들 고갈된다고 그러는데 카인드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쓰십니다. 20년, 3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있는 카인드의 일은 그런 일이다. 그래서 꿈 넘어 꿈을 이루는데 카인드는 그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그 벤틀리라고 그 자동차를 만드는 그 거기에 모토가 We start where others stop. 다른 사람이 하다 해보고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못하겠다고 포기한 데서 우리는 시작한다. 이런 정신으로 카인드 열심히 잘 그 운영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그 부응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도로공사 과제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건설본부장이셨던 거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발표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남 교수님. 예, 좀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리코멘데이션은 좀 드렸으면 싶은데
우리나라 최대 기금을 갖고 있는 게 국민연금공단이거든요. 아마 700조 원이 넘는데 거기에 한 12%가 대체 투자입니다. 인프라하고 건물 같은 걸 투자를 하거든요. 그 기금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사업을 발굴할 때 꼭 카인드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벡테리나 플로우 같은 회사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서 상당히 앞에 있거든. 그다음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아쉬운 게 뭔가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카인드의 진가를 몰라보고 최근에 제가 와서 3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일단 직원들이 카인드의 이 의미를 잘 모르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나가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여의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여건이 좋은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층 그 바로 위에 맥킨지 컨설팅 회사로 가고 또 우리보다 훨씬 나은 교원 뭐 공제회로 가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직원이 이제 뭐 EPC 하는 그런 컨트랙트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3년, 5년 이제 횟수로 5년째인데 벌써 성과를 얘기하신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자고속도로를 많이 건설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만 이 통행요금 다 받아서 먼저 부채 다 갚고 그 운영해가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사실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인데 벌써 3년, 5년 된 회사에 수익이 안 난다. 왜 적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그런 문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글쎄요. 굳이 하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카인드 같은 기관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카인드의 이 디벨로핑하고 이러는 부분들하고 이 국내 민간 기업들하고 협조가 사실은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쪽에서도 좀 저희들을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카인드를 좀 믿고 의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카인드 시험 보면서 들어오면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카인드는 지방으로 갑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번에 이제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얘기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좋은 인재들이 이제 오지 않을까 봐 뭐 그런 정도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좀 아쉬운 점. 네, 최민수 대표님. 네,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천길주입니다. 오늘 이제 카인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5년 전에 이거 이제 만들어질 때 건설 업계에서도 이거 투자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건설 공제조합을 통해서 그때 뭐 얼마나 하느냐 해가지고 논란을 했던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좀 새삼스럽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이제 건설업계에서 볼 때는 좀 규모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펀딩 규모가 좀 적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렇게 큰 사실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출발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 공제조합을 통해서 출자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5년 지나면서 속의 성과를 많이 거두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참 우리 카인드가 제대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좀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 자체는 뭐 인프라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런다면은 용역도 그렇고 건설업체도 그렇고 사실 시장은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은 어떻게 봐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도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카인드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하고 있고 또 자본금도 늘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 측에서 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는 카인드가 생기기 전에는 그 해외 관련 부분에 더 그 국가기관이 관여됐던 것이 우리 코엑심, 수출입은행, EDCF 자원 이런 거 아주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EDCF 규모가 좀 커지긴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카인드하고 EDCF하고의 뭐 관계라 그럴까요? 아니면 상호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그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수출입은행 같이 갑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차나칼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은행 같이 갔지만 거기는 이제 카인드가 끼질 않았고요. 그런 이제 스킴이긴 한데 수출입은행과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공유합니다. 그쪽에서 타당성한 거, 우리 타당성한 거 서로 같이 해서 서로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수출입은행도 이제 그 해야 할 일들이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역할을 나누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카인드는 G2G 베이스의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그 플레이어, 선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심이라든지 코엑심이라든지 이제 그 코이카라든지 이런 쪽은 같은 이제 운동장에 있는데 역할이 다른 거죠. 그분들은 뭐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G2G 전담기관 지정과도 관련해서 이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코트라만 G2G 전담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금 증자와 더불어서 카인드도 G2G 전담기관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부처 간의 이제 뭐 영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좋은 답을 아직까지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축구 대표 선수가 있고 농구 대표 선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무역과 관련된 거는 코트라가 대표 선수 G2G 전담기관이고 이 해외 건설 인프라와 관련된 이 부분은 카인드가 대표 선수가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부 간의 부처 간의 이런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코이카 저희들은 다 합쳐가지고 좀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프로젝트가 거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지 않으면 저쪽 정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엑심이 하는 거 지금 이제 파라과이도 엑심이 한 2억 불 정도 이상 하고요. 저희들이 그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는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데는 PPP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는 거기 대학교에 철도 학과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LRT가 들어감으로써 전반적으로 바뀌는 교통 환경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코이카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나가지만 우리나라의 엑심, 코이카 저희들이 다 같이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간다. 역할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김영 회장님. 예, 좋은 강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7월에 강호인 장관님 모시고 카인드하고 미국에 출장을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카인드 같은 기관이 우리 해외 건설에 정말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훈 사장님 리더십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제언을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손익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뭐 한 5년밖에 안 된 기관 그것도 투자기관의 손익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그 장표에 보니까 저기 카인드가 들어가서
EPC 기업들이 상당히 큰 수주 매출을 올리고 있던데 그 카인드에서 EPC 기업들 카인드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OMP를 KPI로 좀 가지고 와서 우리 카인드는 여기서 지금 당장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EPC 기업은 이렇게 많은 수익이 벌어지고 있다, 벌고 있다.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뭐 다양한 금융기관, 국가기관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방주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리츠계의 아주 선두주자시거든요. JR 리츠의 오너시고 리츠가 기본적으로 브라운필드 기존 건물을 이나 시설을 사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개발 투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리츠 투자 펀드들이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카인드하고 같이 연계하고 당연히 엑심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도 지금 돈은 많은데 쓸 데를 못 찾는 금융기관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그렇게 해서 카인드가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네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전방에 서서 건설업계의 지지를 받고 우리가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코이카 얘기를 하셨는데 코이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무상으로 그 세계 각국의 후진국에 특히 이제 6.25 참전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이카하고 연주어서 볼 게 자이카가 있습니다. 자이카. 일본의 자이카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인프라, 공항, 인프라, 병원 이런 거를 갖다 무상 내지는 차관 형태로 그렇게 지어주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종합무역상사가 같이 나가고 건설업계가 같이 나가고 자기네들 건설업체가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할 때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자이카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인드하고 코이카가 조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코트라하고도 하고 당연히 G2G 기관으로 승격이 되도록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면 카인드가 정말 그 해외 건설의 천병으로서 건설 기업의 해외 투자형 사업을 갖다가 주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거고 우리 강 장관께서 5년 전에 만든 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 비전 포럼에서는 힘을 다 합쳐서 지원하고 같이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 또 저쪽에 이봉래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자금 운용사나 투자사들하고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카인드를 많이 알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카인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지는 없는지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카인드가 이제 만들어진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KPI 지수를 저희들이 이제 투자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를 우리 국내 기업들이 EPC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500억 아까 투자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국내 기업들이 EPC로 수주한 것은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감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큰 걸 수주해 올 수 있는 카인드가 어떤 그 팀 코리아의 중심이 되고 또 마중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이나 국회나 이렇게 되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요.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이강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